안녕하십니까. 댓글에 비타민C 드시고 이 변비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오늘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댓글에 한번 가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째 비타민C를 15g을 먹어도 설사를 안 하는데 변이 동글동글 딱딱하게 뭉쳐서 힘들게 나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원하게 볼 때도 있는데 비타민C를 더 먹어야 하는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 물어보신 대로 15g이라고 하는 저 그램 수에 관한 이야기. 일반적으로 사람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비타민C 의 양도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보통 18g에서 20g 정도가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돼지의 경우에 왜 소변으로 그렇게 빠져나가느냐라는 거거든요. 왜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을까요? 그것도 작은 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이 빠져나간다라는 건데요. 왜 빠져나가도록 되어져 있느냐라는 건데 그건 어딘가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건데 비타민C가 지나가는 길이 어디냐면요. 이 신장에 그 물이 걸러지는 세뇨관이라고 있죠. 거기에도 비타민C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가면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라는 건데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도 그 혈관을 통과해서 지나가겠죠. 그래서 신장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C가 필요하다. 누구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냐면 비타민C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비타민C가 아니라 활성산소로부터 세뇨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C가 지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방광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방광도 활성산소 때문에 망가진다. 또 요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타민C가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지나가는 양이 18g에서 20g이 지나간다라는 거. 근데 사람은요, 얼마나 지나갈까요? 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적은 양이 빠져나가기 하겠죠. 그것도 충분히 먹어주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충분히 먹어줘야 된다라는 양이 지금 저분께서는 15g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g 먹었는데 설사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먹어야 되냐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더 먹는 게 맞는 거죠. 설사를 안 하니까 더 늘려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변이 동글동글 딱딱 저렇게 나온다라는 건데요. 저건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수분을 평소에 적게 섭취를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비타민C를 먹는 것 때문에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진 것 때문에 몸 속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양이 많다. 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 물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장에 있는 물을 계속 흡수해서 가지고 가다 보니까 변비와 같은 비슷한 저런 변이 만들어져 나오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15g을 먹고 변비하고 비슷한 그런 게 오니까 더 먹으려고 해도 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서 더 먹어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물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먹어가는 게 먹다가 이제 변비가 괜찮아지면 더 먹고 물도 더 먹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비타민C의 양이
부족하느냐, 나는 충분하게 먹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는 모자라게 먹고 있느냐, 적당히 먹고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 뭐냐라는 거죠. 설사하기 직전, 묽은 변이 나오는 수준의 비타민C 섭취량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6개씩 드시고 계시는 분 중에 뭐 특별히 변화가 없다. 그러면 하루에 1개씩 정도, 1개 정도씩 한 뭐 2주일 단위나 3주일 단위나 이렇게 늘려가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비타민C는 충분하게 먹어줘야 된다. 충분한 양은 얼마냐? 묽은 변이 나오는 수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많이 먹고 있는 분들 중에 뭐 50g 이상도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30g은 뭐 보통이고, 일반적으로 한 20g 정도 먹고 있고, 적게로는 뭐 10g. 그래서 뭐 가끔 저한테 얼마나 먹냐 자꾸 물어보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점심 식사하면서 한 번에 5알을 먹었으니까요.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뭐 짐작을 하시면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비타민C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 비타민C를 먹는 양을 늘려보시고요. 늘렸다 하면 수분의 양도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늘려서 계속 여러분들이 비타민C로부터 이 건강을 계속 관리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활성산소 제거를 위해서, 기타 염증 같은 것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댓글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비타민C. 여러분들이 이런 야채를 통해서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C, 야채를 통해서 먹는 이 비타민C의 양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라는 거거든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적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있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보려고 하면. 그런데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걸로 비타민C를 채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필요량은 엄청 많고요.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데, 여기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같은 거나 귤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비타민C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6g 정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보통 뭐 6g 정도 먹는다라고 본다면, 먹어야 되는 이 귤이나 오렌지 이런 걸로부터 먹어야 되는 양이 6g을 먹기 위해서는 오렌지를 몇 개를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100개 정도 먹어야 됩니다. 100개. 오렌지 100개를 먹고 6g을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양을 가지고 이 야채 이런 걸로는 도저히 우리는 양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따로 알로 된 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 뭐 알도 있고 가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고 또 그런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알이 좋습니까? 가루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글을 한번 써주세요. 도대체 알이 좋습니까? 가루가 좋습니까? 먹기 편한 게 어떤 거예요?
예. 알이면 1번, 가루면 2번. 한번 좀 눌러봐 주세요. 일반적으로 먹기 편한 거는 알입니다. 알은 그냥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가루는 넘기려고 그러면 가루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먼저 넣고 물을 넣든 물에다가 가루를 녹여가지고 마시든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되는데 자극이 옵니다. 어떤 자극? 신맛의 자극이 오는 거죠. 시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신맛이 우리가 몸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엄청 심하게. 그래서 신 걸 잘 못 먹는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먹기가. 그래서 이제 알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알을 먹으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부형제가 문제다. 부형제가 몸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알을 안 먹으려고. 그래서 가루를 먹으려고. 근데 뭐 편하게 그냥 드시면 됩니다. 뭐든 편하게 드실 수 있으면 편한 거 그냥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형제는 그럼 어떤 거냐? 왜 힘든 거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하고 또 일종의 식이섬유질도 또 들어있습니다. 보통 한 3종류 정도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질은 어차피 입속으로 들어서 변으로 빠져나가 버리고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방. 스테아린산은 지방.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미네랄. 일부러 마그네슘 먹는데 그 비타민C를 통해서도 마그네슘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먹어주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도 역시 뭐 나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을 그냥 먹고 싶으면 알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분말이 힘드시면 그냥 알을 드시는 그런 형태로 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쑥쑥 잘 넘어가면 알 그냥 계속 드시면 되는데 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근데 딱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물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을 잘 챙겨 먹어야 이 변비도 막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장이나 요로에 비타민 C가 지나가다가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이 거기서 이제 재흡수가 일어나거든요. 재흡수라고 하는 게 이제 내 몸에 물이 부족하면 방광에 들어있는 물을 땡겨다가 다시 씁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방광이 이제 물이 쫄아든다. 여러분 왜 냄비에 물 넣고 끓이면 쫄아든다. 이런 말 아시죠? 방광에서 물이 쫄아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흡수돼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남아있는 비타민 C가 다른 성분들하고 달라붙을 수 있죠. 근데 꼭 그런 상황이면요. 비타민C 말고도 구연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옥살산이라고 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쫄아들게 되면 그게 알맹이가 되어지면 이제 요로에 끼게 된다. 요로 결석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부분 보면 한여름에 물을 안 마시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C를 꼭 먹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C를 먹지 않아도 생긴다라는 거죠. 뭐 제가 전화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전혀 먹지는 않았고요. 뭘 먹었냐면 레몬을 먹은 겁니다. 레몬을 하루에 4-5개씩 4일 동안 계속 먹으면서 여름이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요로에 이 돌멩이가 흘려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비타민C를 먹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 레몬을 먹고 요로의 결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굳이 먹지 않아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레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비타민C도 있지만 비타민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구연산입니다. 구연산. 그 구연산, 뭐 물론 비타민C도 관여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그 칼슘과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분자는 비타민C보다 구연산이 훨씬 더 잘 달라붙습니다. 칼슘하고 달라붙는 게. 그래서 결석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비타민C와의 관계에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제 영상에 닥터 한스라고 치시고요. 신장, 결석, 요로, 결석 이런 영상을 찾아보시면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 영상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타민C가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논문, 정확하게 제대로 되어진 논문은 지금까지 없다라는 겁니다. 모른다예요. 예.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 아직도 그 발생되어진 돌멩이 성분들 있잖아요. 그걸 분석을 제대로 안 해서 모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안 먹으면 안 되고요. 없으면 정말 몸에 뭐 한 2주 이상 3주 이렇게 몸에 없으면 혈액이요. 엉겨붙고 혈액이 일종의 그 괴혈병이라고 이런 피가 망가지는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타민C는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좀 더 많이 먹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는 극히 적은 양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먹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댓글에 한번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박사님 강의 여러 개 들어보고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박사님 강의 여러 개 들어보고 결론은 먹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4주 정도 먹고 있는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갈등이 많이 일어나시고 계시잖아요. 비타민C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먹으니까 속쓰리다 그러지 뭐 요로결석이 생긴다고 그러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한 달만 먹어보자 이거죠. 한 달만 얼마를 먹을 것인가 라는 거 잘 결정하셔서 한 달 먹어보고요. 뭐 또 한 달 여러 개 먹기가 힘드시면 한 알만 먹어도 되죠. 한 알만 먹다가 또 두 알도 먹다가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세 알 정도가 넘어가면 느낌이 옵니다. 딱 세 개 먹어가지고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더 넘어가면 뭐 4개, 5개, 6개 정도 딱 먹으면 표시가 확실히 납니다. 피곤한 게 적다. 피곤한 게 준다. 이 피로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한 몸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정말 사실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거죠. 비타민C를 섭취를 하면 일단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지고요. 산소 공급이 잘 되면 피로물질이 생성이 훨씬 덜 됩니다. 피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젖산인데 이 젖산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산소가 부족해서 생긴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면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잘 된다. 그래서 피로물질이 덜 생긴다. 피로물질이 덜 생기니까 피곤함이 덜하다. 그래서 근육통도 줄어든다. 뭐 어깨가 아프다. 기타 등등 여기저기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비타민C를 꼭 먹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먹은 효과, 느낌이 확실히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영양제 드셔 보셨겠지만 비타민C만큼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비타민C는 그런데 확실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먹어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비타민C는 먹은 만큼 값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염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염분 적게 먹고 있는 분들은 먹으면 먹은 만큼 값을 합니다. 그래서 염분도 제대로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이 두 가지는 확실히 표시가 난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키토산도 확실히 표시난다. 그런데 유산균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표시 잘 모르겠고 오메가3는 표시가 좀 나는 것 같고요. 저는 뭐 그런 느낌들을 다 느끼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같이 이 비타민C,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키토산 요거를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장이 안 좋다. 장을 위해서 유산균도 철저하게 먹어주는 게 좋죠. 어쨌든 느낌이 오는 거는 확실히 비타민C, 소금, 키토산이다.
느낌이 온다라는 겁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스터 방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질문을 먼저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채팅창에 지금 보시다시피 미스터 방님께서 오셨습니다. 야, 이 방에는 미스터 방님이 독차지하신 방이네요. 키토산하고 레시틴 함께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자, 키토산은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빠져나가는 식이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질이요. 그래서 빠져나가니까 다른 물질도 붙잡고 빼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레시틴과 키토산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라는 건데요. 레시틴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끝은 차지, 전하를 띄어 가지고 있고요. 또 쭉 한쪽은 기름입니다. 기름 분자와 그 다음에 이 차지를 띤 물하고 친한 쪽하고 기름하고 친한 쪽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담즙산 이런 거,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친한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분자가 되는데, 이쪽 한쪽 기름 쪽 있잖아요. 이쪽이 키토산하고 붙기가 쉽죠. 그래서 키토산은 이 레시틴하고 안 만나도록 하는 게 맞죠. 만나버리면 키토산이 레시틴하고 같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키토산, 비타민C 같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전에 그걸 다 먹어 놓으면 뱃속에서 키토산하고 음식하고 비타민C하고 이런 것들이 다 범벅이 되어져서 일단 1차적으로 반응을 끝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한 후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저 레시틴을 먹으면 이 음식물들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레시틴이 또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레시틴이 이제 담즙산이나 이런 것들하고 또 만나가지고 같이 이 미셀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구조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흡수가 되어지도록 되어진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먹는 게 맞다. 같이 먹으면 레시틴이 변으로 끌려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키토산하고는 분리해서 먹는 게 맞고요. 좀 더 명확하게 보시려면 뭐 1시간 이상 떨어뜨려 버리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분리를 해서 먹어주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꼭 분리를 해가지고 드시는 게 맞다. 키토산 레시틴, 키토산 오메가3, 키토산 비타민 E, 이런 거. 지용성 물질하고는 전부 띄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마음에 와닿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족하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냉님 반갑습니다. 영상 우연히 보고 비오유키소 한지 한 달 넘었고요. 네, 한 달씩이나 되셨군요. 변비 효과 보았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도 효과가 있기 바라며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자, 비오유키소가 뭔지를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비오유키소는 비타민,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키토산, 소는 소금을 말을 합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뭐 별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유명한, 유튜버 분들, 특히 약사나 의사, 이런 분들은 소금 이야기는 뭐 일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소금이 제일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병원에 가서 들어누우면 소금을 혈관에다가 넣어줍니다. 그게 소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넣어주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런 거 넣어주고 또 뭐 다양한 약물도 넣어주는데 영양소로서 집어 넣어주는 거는 그런 게 첫 번째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소금을 제대로 안 먹고 있고 부족하게 먹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고요. 비오유키소를 정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이냐,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 보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그 다음에 비타민, 유산균, 이렇게 6가지입니다. 우리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몸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골고루 맞춰서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이다라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영양제는 이 속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질, 그게 키토산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탄단지, 단백질. 단백질은 지금 이 비오유키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음식을 통해서 드셔라, 아니면 아미노산제로 드셔라. 그래서 단백질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지금 오메가3로 들어 있습니다. 지방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은 비타민 C가 이제 선택되어져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인데 미네랄이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 이렇게 해서 비오유키소가 다 들어있는 셈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골고루 여러 가지를 먹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비오유키소를 먹어라 이렇게 정한 거고요. 저게 기본 영양제가 된다. 수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지금요,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 그 다음에 소금, 이거를 제껴버리고 나머지 영양제를 먹는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충분하게 먹고 있다. 그거는 없습니다. 이걸 나는 충분하게 음식을 통해서 먹고 있으신 분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영양제, 이제 뭐 마그네슘, 비타민 B,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등등, 칼슘 이런 것 등등, 나머지 이런 것들은 두 번째로 먹는 거다라는 거죠.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이걸 먹어야 된다. 자, 요거 제껴놔버리고 지금 요쪽에 있는 두 번째로 말한 그 영양제를 먹으면 저분께서 저 변비가 효과를 보았어요. 저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이 뭐냐면 식이섬유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비가 해결이 돼야 뒤에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어주고, 위장이 나쁘면 위장부터 해결을 봐야 되고, 장이 나빠서 변비가 걸리면 그것도 해결을 봐놓고, 다음 영양제, 뭐 마그네슘, 칼슘, 글루타치온, MSM 이런 것들을 먹는 거다.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양제를 뒤집어서 바꿔서 먹고 있다. 잘 못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효과 없더라. 아, 뭐 영양제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잘만 먹으니까요. 네. 그냥 돈만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 그래서 장에 좋은, 위장에 좋은, 소화를 잘 시켜주는 이런 영양제를 먼저 먹어야 나머지가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달 만에 변비 효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하고 콜레스테롤인데요. 저것도 분명히 효과는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먹느냐. 혈압을 떨어뜨리려면요, 비타민C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안 떨어지면 계속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비타민C요. 콜레스테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양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 식이섬유질 양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금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그 정도로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이나 유산균, 네. 요거는 유산균하고 오메가3는 그냥 적정량, 뭐 많이 먹어라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적정량을 먹으면 된다. 오메가3도 저 혈압하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꼭 먹어줘야 되는 거죠. 적정량 수준으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꼭 챙겨 먹으면요.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보통 길면 이제 혈압하고 당뇨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1년 정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변비나 소화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은 거의 3개월 정도 보시면은 해결이 되는데, 좀 잘 못 먹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먹지 않아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3개월 동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지만 상담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좋아져 가야 되는데, 뭐 적당히 좀만 좋아지면은 그냥 마구마구 다른 음식들 막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종종 있고요. 먹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계속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상담을 해가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해가면서 드시는 게 맞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스터 박님, 동영상을 볼 때 오메가를 키토산이 흡착해서 끌고 나간다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네, 그래서 꼭 분리를 해서 섭취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요. 네, 김민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방암 환자 수술 후 비타민C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먹어야 되죠. 자, 수술 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바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왜 먹어야 되느냐면 일단 아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무는 속도, 상처 이렇게 수술을 했으니까 그 접합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래서 일단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짐작되시는 것들이. 어떤 게 그래도 대표적이냐면 피곤하게 산다 이겁니다. 피곤하게 산다. 그래서 아마 꽤 피곤하게 사셨을 겁니다. 바쁘게 산다. 스트레스 받았다. 그 다음에 힘들고 피곤해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다.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피곤하게 살았다. 두 번째, 잠을 제대로 안 잤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암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거 잠을 잘 자야 된다. 이거 해결 못 보면 네, 좀 깝깝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면역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잘 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된다. 다 포기하고 그냥 스트레스.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 재발을 예, 안 되게 하려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저는 뭐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자, 재발 안 되게 하려면 지금 이거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게 해야 된다. 근데 뭐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제 때에 식사 못하고 네, 바쁘게 먹고 부족하게 먹고 네,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 소화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동돼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또 뭐 몸이 차갑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뭐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인 거 뭐냐? 물 많이 마셔야 된다. 또 이 물도 안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물 제대로 드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적당히 해야 된다. 무조건 운동해야 됩니다. 하루에 2, 30분이라도 걸어야 된다. 걷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힘든 운동 하라 소리야. 그냥 걷는다. 네. 그 다음에 소금 잘 챙겨 먹는다. 그 다음에 비타민C 잘 챙겨 먹는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잔다. 그 다음에 체온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36.5도 이상, 약 37도 사이까지 끌어올려서 따뜻한 몸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예,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암이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지금 이 많은 것을 다 한 방에 어느 정도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비타민C다. 자, 비타민C는 일단 물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물은 뭐 스스로 먹으면 되니까 됐고요. 두 번째,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해준다. 비타민C는 산소 운반을 잘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금하고 뭐 비타민C 관계 없으니까 소금은 일단 됐고 비타민C 먹으라 했으니까 비타민C 먹어야 되고요. 체온,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타민C 먹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된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해준다. 비타민C를 먹어야 소화가 무진장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해결을 안 보시고 내가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기대하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거 다 하셔야 된다.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재발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다음 분요. NAC 아세틸 아세타인 먹어도 되느냐? 네. 자, 저거 먹어도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네,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꼭 뭐 필요한 성분이니까는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미노산 활성화 되어져 있는 그런 아미노산류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필요합니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김향숙님 닥터 한스의 멤버가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을 많이 먹었어인지 소변은 엄청 많이 보는 편이에요. 방광은 좋아졌는데 새벽에 일어나 소변 보는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형제들에게 닥터한스 채널 소개하며 들어보라고 권유하고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와, 좋아지셨다니. 네, 구체적으로 좋아진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 지금 이 방송에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걸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인 영양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음식을 통해서도 먹고 있는 그런 영양제고요. 그런 영양제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잘 골라 먹을 것이냐, 얼마나 먹을 것이냐, 언제 먹을 것이냐, 또 먹었더니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이런 걸 공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먼저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지금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가 있어서 꼭 좀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이 방광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저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서 방광이 좋아졌다고 말을 하는 건지 뭐 때문에 방광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적어주시면 네. 김향숙님 닥터한스 멤버이시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김냉님 비타민 B 섭취해야 할까요? 네, 비타민 B군 꼭 섭취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비타민 B군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분하다, 우리가 먹고 있는 양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졌느냐라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정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의 양은 다 다르답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걸리는 정도, 그 다음에 식사량, 체중, 그 다음에 약물을 얼마나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 또 몸이 건강하냐, 대충 건강하냐, 아주 안 건강하냐, 그러니까 병이 들어있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 변수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 손가락이 부족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다요. 엄청나게.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B군이 뭐 8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섭취합니까? 가능하십니까? 충분하게 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내 몸에 충분한 양이라고 먹었는데 충분한 겁니까?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비타민 B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남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비타민 B를 먹어야 되는 거고요. 비타민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C고요. 두 번째가 비타민 B고요. 그 다음에 뭐 비타민 D, A, E, K 이런 겁니다. 근데 전부 비타민 D는 먹고 있는데 비타민 C나 B는 안 먹고 있어요. 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제가 제일 먼저 먹은 비타민이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멀티비타민은 먹지도 않습니다. 저는. 왜 안 먹느냐? 워낙 양이 적게 들어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전부 따로따로 챙겨 먹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비타민 B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보통 100알 들어있는 것도 있고 또 250알씩 들어있는 것도 있고 뭐 180알 들어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요. 한 개 사면 1년 먹습니다. 1년. 250알짜리 하나를 사면요. 1년 먹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간에 빼먹고 안 먹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한 병이면 됩니다. 1년 한 병으로 비타민 B군 가득 먹을 수 있다면 먹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타민 B 한번 먹어보십시오. 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B도요. 여러분 많이 아로나민 땡땡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비타민 B인데요. 예. 양이 너무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100mg씩 들어있는 거를 골라라. 예.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한번 봐볼까요? 네. 오종숙님 반갑습니다. 소화효소제는 식사 때마다 한 포씩 먹나요? 새끼 먹을 때 세 포? 아주 귀엽게 귀엽게 잘 못 알아들으면 귀엽게 귀엽죠? 네, 이렇게 또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죠. 속았지? 오늘 개그 좀 해봤습니다. 웃는 사람이 없네요. 웃는 사람이. 아, 좀 웃기면 웃기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안 웃고 계십니까? 네. 소화효소제는 왜 먹습니까? 우리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화효소제 왜 먹어요? 소화가 되라고 먹는 거잖아요. 그럼 소화는 어디서 되는 겁니까? 도대체.
소화효소제를 먹는 이유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를 하기 위해서 소화효소제를 먹습니다.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싹둑싹둑 잘라준다. 분해가 되도록 한다. 분자 분해를 하는 겁니다. 쪼개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먹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하려면요, 이 소화효소제하고 내가 섭취한 음식물하고 만나야 이걸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나야. 예,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소화효소제를 먼저 먹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만나서 소화가 되겠죠. 그 소화가 되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죠. 내려가 버려요. 누가? 소화효소제도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으로 쭉 빠져나갑니다. 내려간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먹은 게 내일 아침 변에 나온다고 본다면, 내 변에서 아직 안 나가고 있으니까, 점심 때 먹은 아침에 먹은 소화효소제와 점심 때 먹은 밥이 또 만나가지고 이 분해를 하느냐? 할 것 같습니까? 소화효소제는 저기 아래 가 있고, 점심 때 밥은 여기 이제 와 있는데, 만날 수 있겠냐고요. 소장의 길이가 몇 미터나 되는데요.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점심 때 먹은 놈은 소화효소제를 못 만나니까 또 소화하는데 불편해지는 겁니다. 네, 저녁 때도 마찬가지고요. 만나야 되니까. 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약물은요, 섭취를 하면 피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은 놈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약물이 돌아다니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영양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 장에서 일을 하는 것들은 때때마다 먹는 게 맞다. 유산균도 마찬가지. 장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장에서. 비타민C는 장에서도 일을 하지만 혈액 속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띄어서 꼭꼭 때때마다 안 먹어도 되지만은 사실상 6시간마다는 꼬박꼬박 먹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먹는 게 맞고, 비타민C는. 나머지 영양제들,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은 하루에 한 번 먹어라. 비타민 B도 하루에 한 번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영양제도요, 때때마다 조금씩 먹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음식도 때때마다 조금씩 먹는 게 나은 것처럼, 네, 소화효소제 꼭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밥 먹을 때마다 먹어야 된다. 근데 밥을 안 먹어요. 오늘 아침 굶었어. 그럼 안 먹어도 돼요. 왜? 소화를 시킬 게 없는데 왜 먹습니까? 그래서 오종숙님, 때때마다 꼬박꼬박 언제 먹는다? 언제 먹는다? 식사하기 전에 바로 먹는다. 식전 바로. 그게 제대로 먹는 거다. 라는 겁니다. 짠. 자, 다음은요, 김냉님께서 또 소화효소제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글루타치온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키토산 맥기다스달, 오메가3 맥기네알, 비타민C, 메가도스, 맥기 3000씩 먹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잘 드시고 계시네요. 굉장히 잘 드시고 계세요. 예. 전 너무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드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3달이나 먹었는데, 3달까지나 보통 한 달? 네. 한 달, 2달 정도 먹고, 네. 먹었는지 말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안 좋은 사람들, 심각하게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저런 현상이 잘 나타나죠. 효과를 모르겠다. 좋아지지 않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상담해보면 대부분이 먹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먹는 양을 제대로 못 먹고 있거나 다른 회사 제품들 있잖아요. 해외 직구 제품 이런 거 효과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서 녹지도 않고 기능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예, 다른 네, 나라 해외 직구나 또는 별로 먹어봐야 도움이 안 되는 영양제를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막 드시고 계시는 거죠. 뭐 먹는 방법을 사실 몰라서 그렇게 드시고는 계시지만 한 달씩 먹었는데 효과 없다 그러시는 분들,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빨리 상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왜 그런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분은 키토산 몇 끼 다살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분은 다이어트가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 다음에 변비가 있는 경우에도 알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네, 효과적입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이요. 심지어 변비가 있으신 분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가시는 분들 몇 개씩 먹으라고 하냐면 10개씩 먹으라고 합니다. 비타민C 10개, 죄송합니다. 키토산 10개. 그 대신 물을 막 한 3잔씩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조건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같고요. 오메가3 맥긴 네알, 저 네알 이제 얼마짜리 한 알에 보통 뭐 몇 g짜리를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한 알에 500mg이나 그 다음에 1g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알, 자 네알을 먹는 경우 보통 이 들어있는 DHA, EPA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8, 900 그 정도 나와야 되죠. 500mg짜리 네알 정도 드시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예, 즉 DHA, EPA 함량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된다. 보통 1g당 600 내지 700mg은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1g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1100mg짜리도 있고 1200mg짜리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2알 정도로 먹어야 1g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루에 3알 3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DHA, EPA 함량으로 3g 정도씩 먹어주면 제대로 효과를 본다라는 건데 이유는 뭐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오메가6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보통 50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메가6가 50, 오메가3가 1, 50대 1이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오메가6 범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오메가6로 범벅이 되어져 있다. 지금 김냉님은요, 오메가6가 굉장히 몸에 많이 들어있다. 그 오메가6를 다 쫓아내야 됩니다. 빼내고 오메가3로 갈아 껴야 됩니다. 그래야 대사가 되고 대사가 되어져야 빠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비타민C, 소금, 키토산, 오메가3 네. 잘 드셔야 되겠죠. 잘. 네. 잘이 뭐냐? 잘은 이제 제가 막 가르쳐 주지는 않죠. 상일을 하셔야 됩니다. 상일을. 네. 그 다음에 비타민C 메가로 몇 끼 3,000이니까 9,000 먹고 있는데요. 저거 제가 보기에는 20g까지 늘리셔야 됩니다. 예,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시면 20g까지 한 2달 정도 드셔보시고 소식이 안 온다. 그러면 또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꿀벌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비오유키소 비타민C 맥기 3000과 글루타치온 소화효소 마그네슘 매일 복용하면 이명도 도움이 되는지 복용한 지 약 2주 정도 됩니다. 자, 도움 되느냐 물어본 거거든요. 무조건 도움 됩니다. 네. 그래서 드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먹는 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비타민C 3000mg 먹고 있죠. 그러니까 9000 먹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주 됐잖아요. 3주째부터는 다시 9000이니까 12000까지 늘리시고요. 또 한 2주 있다가 또 15000까지 늘리시고요. 또 한 2주 있다가 18000까지 늘려보십시오. 네. 거기까지 드시어 보셨는데도 설사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또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늘리십시오. 설사가 나오기 직전까지. 그러면 지금 그 이명 있잖아요.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이명 고쳐줍니까? 고쳐집니까? 고치는 약이 있습니까?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무도 못 고칩니다. 제대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고 뭔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왜 생기느냐? 지금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노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노화는 뭔가 좀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피부는 노화가 되어져 있어도요. 이 근육이나 장기는 돌리려 그러면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는 그렇게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은 6알, 500mg짜리로 적혀 있는 거 6알. 그 다음에 소화효소는 식사하기 바로 전에 1개. 마그네슘 400mg짜리 매일 1개. 그 다음에 오메가3의 양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체중하고 키하고가 BMI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과체중 쪽이시라면 오메가3 3g에서 6g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DHA, EPA 함량으로 계산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알 1g짜리라고 1g 그거 먹으면 1g인 게 아닙니다. 세 알 먹는 게 아니고요. DHA, EPA 함량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DHA, EPA 함량이 500mg이다 라고 한다면 3g 먹으려고 그러면 6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계산하셔서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 식사 때마다 하나씩 한 개씩 식전에 바로. 그 다음에 키토산은 양을 늘려도 돼요. 과체중이시면 늘리시고요. 저체중이시면 2알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는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무슨 소리지? 비타민 B100도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우선 드셔보시면 되겠네요.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해피님, 유방암 환자는 석류를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석류를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석류, 자연산입니다. 자연 유래 물질입니다. 그리고요, 에스트로겐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고들 말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량, 거기서 이제 권장하는 적정량 정도만 드셔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냉님, 맥기 소화효소제 한 포, 맥기 유산균 한 포 먹고 있습니다. 네,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영옥님 반갑습니다. 비오유키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식사 후에 신물이 올라옵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이거는요, 신물이 올라온다. 지금 요거 왜 신물이 올라올까요? 라는 거거든요.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